안녕하세요. 우승 조윤재입니다. 오늘은 영어 공부 영상인데 좀 또 뼈를 때리는 그런 영상이에요. 제가 친절하게 막 되게 웃으면서 많이 해보려고 했는데 제 스타일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제 스타일대로 하려고요. 근데 물론 좀 말을 약간 살짝 이쁘게 하면서 약간 웃는 모습도 제가 웃으라고 좀 많이 피드백을 받아요. 제가 안 웃으니까 잘. 근데 이렇게 막 진지한 얘기 하는데 웃기도 그렇고 근데 어쨌거나 최대한 웃어볼게요. 근데 오늘은 무슨 얘기 할 거냐면요. 영어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방법,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 계속 답보 상태에 있는가, 이걸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되게 쉽게 풀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좀 본격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제대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여러분, 언어는 어떻게 배우는 걸까요? 언어 습득. 여러분들이 많이 이걸 까먹고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언어를 어떻게 배워요, 보통? 학교 가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학교 가서는 배우긴 배우죠. 근데 학교 가서는 사회화가 더 많이 되죠. 그래서 사회화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니까 언어도 약간 사회화되어서 약간 가르치게 되거나 아니면 그걸 배우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언어를 어디서 배워요? 부모님한테 배워요. 집에서. 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도 배울 수 있죠. 왜냐면 자주 뵈니까 어렸을 때는. 그죠? 근데 이게 뭐 일주일에 한 2시간 3시간 보는 거니까, 아니면 좀 더 길게 보신 분들 계신가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거나 부모님한테 배우죠. 집에서. 그러면은 부모님이 일단 하는 말들을 미믹해요. 따라해요. 여러분, 이거 스펠링 맞거든요. 근데 빨간색 떠가지고 아무튼 네. 이게 따라하는 거거든요. 따라해요, 따라. 그래서 처음 배우는 단어가 뭐예요? 거의 강요당하죠. 엄마, 아빠. 왜냐면은 아빠 해봐 하면은 아니 아빠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빠, 엄마 이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단어 꽂혀가지고 그걸 먼저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대부분 다 엄마랑 아빠를 계속 강요하니까 엄마, 아빠, 엄마를 먼저 합니다. 아빠를 먼저 하거나, 그죠? 이게 왜 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따라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리고 어렸을 때 어른들이 쓰는 말을 계속 배우고 그러죠.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말을 계속 배웁니다. 부모님이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아니면 부부싸움을 많이 하시면 너 때문이야 부터 시작해서 되는 게 없어. 뭐 이런 거를 막 배울 수 있겠죠. 먼저. 그죠? 안 좋은 것들. 근데 이제 좀 화목한 가정이다. 그러면은 뭐 사랑해부터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너무 좋다? 뭐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아무튼 아니면 뭐 이쁘다 이런 거 있죠. 어렸을 때 주 배울 수 있는 긍정적인 그런 것. 그런 말들을 하는 거를 먼저 배우죠. 그리고 제일 또 말 빨리 배우는 게 뭐예요? 쉽고 강렬한 거. 욕. 욕 같은 거 엄청 빨리 배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모님의 언어를 따라 배웁니다. 맞죠? 근데 애기들이 이걸 배울 때 어떻게 돼요? 이거를 막 쓰거나 아니면 말하기를 누가 시키거나 이러지 않죠? 계속 들어요. 계속 들어.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부터 계속 들어요. 그거를 몇 시간씩 듣는 거야.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어요. 그러다가 입이 트이기 시작하면서 말을 하면서 말을 하는 걸 신기하니까 부모님이 그거를 교정해주고, 그게 아니고 틀린 거 있으면 교정해주고, 저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말해주고, 그런 거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존댓말 알려주고 해가지고 계속 교육을 시켜요. 그러니까 거의 1대1 원어민한테 1대1 과외 받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말을 얼추 할 수 있으면은 이제 학교를 가서 글을 쓰는 걸 배우고 그 다음에 읽는 걸 배우죠. 근데 글을 쓰는 걸 배우기 전에 일단 가나다라 먼저 배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나다라 먼저 배우고 나서 아야오야오 해가지고 배우고, 그걸 배우고 나서 읽는 걸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뜻을 같이 익히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쓰는 걸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영어 공부 있잖아요. 순서가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완전 망했다고 생각해요. 순서가. 우리나라는 망했다. 순서가. 뭐 지금은 좀 좋아지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근데 지금도 영어 그게 크죠. 빈익빈 부익부 이게 좀 커요. 왜냐하면은 잘 사는 집은 교육을 빨리 시키고 교육에 관심 없는 그런 분들은 안 시키잖아요. 그죠? 영어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때 학원 계속 붙이고 독서 뭐 그런 거 하고 막 그런 집 자식들은 조금 약간 좀 영어를 잘하게 되죠. 편하게. 근데 그렇다 그래서 그 언어에 재능이 없거나 아니면 그거를 그냥 약간 피상적으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배우잖아요. 그럼 수학이랑 똑같아요. 수학 뭐 기억나는 거 있나요? 저 수학 되게 열심히 했었거든요. 수학 잘했고 심지어. 근데 지금 기억나는 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영어도 비슷해요. 왜냐면은 훈련을 하지 않으면 까먹으면은 안 쓰면 그냥 잊어버리니까. 제 지인 얘기인데요. 어렸을 때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한국에 올 일이 있었어요. 한국에 초3 때. 근데 한국에 올 일이 있으니까 한국 와서 한국어를 배웠어요. 그냥 원래 한국말 못했거든요. 초3 때 한국말을 배우고 초5 때 다시 미국 갔어요. 중학교 때 갔나? 초5 때 갔나? 아무튼 한 2, 3년 있다가 갔어요. 미국을. 근데 영어를 다 까먹은 거야. 그래서 가서 영어를 다시 배웠어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아무리 얼어도 영어를 아예 안 쓰잖아요. 그러면은 까먹어요. 완벽하게 했었어도. 초3 때까지 완벽하게 했을 거 아니에요. 영어를 잘. 그죠? 근데 한국 와서 3년, 4년 있으니까, 2, 3년 있으니까 다 까먹은 거야. 그래가지고 가서 다시 배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일단 듣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걸 고쳐주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듣기를 죽어라 해서 내가 갑자기 문장이 생각나고 어떤 들었던 게 머릿속에 기억나가지고 그게 말할 때 생각이 나고 그럴 정도까지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토할 때까지 들으는 소리거든요. 그죠? 근데 듣기를 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문장 구조가 모르겠어. 그래서 들어도 내가 영어를 단어를 다 알겠어요. 무슨 단어인지 다 알겠어. 근데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독해를 해야 돼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그래서 쓰기랑 말하기는 영어 공부 초반 있잖아요. 절대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도 할 필요가 없어. 하나도. 이거는 시험 공부를 하는 거든 그냥 회화 공부를 하는 거든 상관이 없이 똑같아요. 처음에는 쓰기랑 말하기는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성인이고 한국말 잘하고 한국말 잘 쓰고 하니까 그런 욕심이 생기죠. 영어를 내가 지금 지성을 내가 표현할 수 있게끔 쓰고 말해야 된다. 그런 조바심이 생기죠. 듣기랑 독해, 읽는 것만 죽어라 해도 1년만 해보세요. 1년 너무 긴가? 근데 뭐 직장인이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직장인 아니신 분들 같은 게 6개월 빡세게 죽어라 해보세요. 1년을.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말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쓸 수가 있게 돼요.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교정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듣고 내가 문장들이 많이 쌓였어요, 머릿속에. 그리고 몸에 쳐야 되고 말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 생각나는 표현들이 되게 많고 그래요. 그리고 문법도 이제 어느 정도 됐어요, 정립이. 그러면 어떻게? 말하기를 연습을 하기 시작하면서 교정을 받는 게 좋아요. 그래서 교정은 뭐 저랑 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캠블리도 있고 되게 다양하잖아요, 요새는. 그죠? 근데 교정을 받을 때 돈을 조금 더 쓰더라도 영어를 정말 잘하는 사람한테 받는 게 좋고, 그리고 영어 잘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교정을 제대로 해주는 사람한테 받는 게 되게 중요해요. 가끔 가다가 잘못 걸리면, 잘못 걸리는 거라고 할 수 좀 없어요. 근데 잘못 걸리면 교정을 안 해주는 사람한테 걸려요. 그러니까 영어를 되게 잘하고 되게 설명을 잘해주고 되게 친절하고 잘 들어주고 좋은 표현 알려주고 그다음에 내가 틀리게 말을 하면 그걸 되게 좋게 바꿔주고 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막 그러거든요. 그렇게 잘해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사실 딱히 좋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게 틀렸는지 정확하게 말을 해주고 교정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해주고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한번 말해봐 이러면 본인이 그게 틀렸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나는 말을 했다. 나 말했고 얘가 이해했어. 괜찮아. 이러면서 똑같이 틀리고 그게 계속 가요. 그래서 나중에 시험 공부를 하거나 IELTS를 보거나 할 때 시험 성적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안 나오거든요. 막 6.5 나올 것 같았는데 5.5도 안 나오고 막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수업을 막 했는데 그게 왜 그런 거예요? 교정을 안 해준 사람 만나서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 수업할 때 제가 교정을 너무 많이 하거나 틀린 걸 너무 많이 지적하나 이런 생각 들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틀리니까. 근데 그거를 연습을 해서 안 틀리는 게 목적이거든요. I frustrated 하려고 영어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이해되나요? 이거 하려고 내가 영어를 배워가지고 막 돈을 쓰고 막 시간을 들여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I was frustrated 해가지고 문법이 맞고서는 제대로 말하는 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이거를 틀리는 거를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말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생존 영어, 뭐 관광 영어 이런 거 있잖아요. 놀러 가서 영어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영어를 잘하고 싶어. 영어로 멋있게 말하고 싶어. 이런 사람들은 I was frustrated 해야지 I frustrated 하거나 I was 뭐 별게 다 했어요. 진짜 해괴하게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I was frustrated 이렇게 하거나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럴 거면 영어 공부를 왜 해요? 의미가 없어요. 잘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는 거면은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뭐 이태원 가서 외국인을 만나고 대화하고 이런 거 다 좋은데 틀리는 거를 잡아주는 사람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초반에는 더 특히. 아니면 내가 녹음을 한 다음에 내가 틀리는 거를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하기를 시작할 때는 교정을 봐주는 사람을 무조건 구해야 되고 그거를 제대로 고쳐주는 사람을 지적을 해주는 사람을 골라야 됩니다. 사실 제가 좋은 말만 하고 그랬으면 수업 시간에 아마 더 인기가 많았을 거예요, 과외가. 근데 근데 제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뭐 화를 내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지만 할 수 있다고 희망은 주지만 훈련을 하라 그래요.
수업 90분 하면은 그 시간 동안에 틀리는 거를 제가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다음에 고쳐주고 하니까 그거를 본인이 따로 적어가지고 매일매일 본 다음에 그걸 고쳐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 왜냐면 신경 안 쓰니까 말하는 것만 급한 거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중요하죠. 근데 영어를 잘하기로 했으면, 영어를 잘하고 싶어서 공부를 하기로 했으면 그런 걸 신경 쓰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듣기랑 독해 이거 작업할 때 문법을 꼼꼼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문법 공부를 따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문법 공부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까먹어요, 말하면서. 이게 말하면서 급하니까 문법 공부했던 게 다 기억이 안 나. 근데 체화가 되게 중요해요. 체화. 체화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주 보는 수밖에 없어요. 다양한 문장들을 자주 보는데, 그러다 보면은 비슷한 문장들이 다 똑같은 문장들이 형태가 다 비슷해. 그럼 그 형태의 것들은 그냥 그렇게 다 외우는 거예요. 그렇게 외우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그거를 기억하고 있다가 그 상황에 맞게 쓰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문법은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저는 문법은 뭐 현재랑 과거 이런 거 문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그거는 시제를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외적인 문법들은 투부정사랑 동명사 이 정도만 배우면은, 그다음에 뭐 대절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문법이라고 좀 뭐하고 문장 구조죠. 그냥 문장 구조. 그리고 전치사 같은 경우는 그냥 전치사니까 문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죠? 그래서 저는 그걸 약간 조금 다르게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어쨌거나 문법 공부는 조금은 하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제 생각에 투부정사랑 일단 동명사만 공부를 잘해도 뭐 그렇게 별 상관이 없지 않나. 뭐 비동사 같은 거 이 정도? 그 두 개, 세 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체화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말하기는 연습하는 것도 되게 좋고, 대화하고 웃고 떠들고 하는 것도 되게 좋은데, 내가 정말 잘하고 싶은 영어가 되고 싶으면 교정받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알겠죠? 그리고 쓰기 같은 경우는, 쓰기도 제가 좀 약간 조금 할 말이 많은데, 글쓰기 잘하고 싶은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그죠? 그래서 한국말 글쓰기도 잘하고 싶잖아요. 근데 글쓰기를 뭘 하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난 이게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작가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불가능해요. 작가는 작가 되려고 미국 애들도 대학교를 가요. 글 쓰는 거 공부하려고 대학교를 가요. 그래서 거기서 책을 엄청 읽고 그거를 막 쓰고 막 해가지고 미친 듯이 쓰면서 맨날 써요. 그리고 작가가 되고 막 그러거든요. 물론 타고난 사람들은 미리 작가가 되거나 그런 경우도 많죠. 근데 여러분들이 영어로 작가만큼 잘 쓰고 싶다, 이런 거는 꿈을 깨세요. 그냥 이런 거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영어를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나는 뭔가 영어로 소설을 쓸 거야 이러신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시작을 했어야 돼. 어렸을 때부터 영어로 공부하고 영어로 쓰여진 유명한 소설들을 막 섭렵을 한 다음에, 그리고 그것들을 막 공부하고 그 다음에 대학교도 그런 쪽으로 가가지고 글을 써보고 그런 분들이나 하는 거지, 일반 사람은 절대 못해요. 그러면은 글쓰기 뭘 할 수 있어요? 필요가 없어요. 평소에 쓸모가 없어요. 시험 보는 거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비즈니스 이메일? 이거 되게 쉬워요. 이거는 이메일을 잘 쓰는 것보다 이메일을 파악을 잘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회사 들어가면은 이메일 쓰는 거나 보고 쓰는 걸로 까이죠? 여러분이 한국말을 못해서 그걸 까여요? 아니면 글을 못 써가지고 그걸 까여요? 맥락을 파악 못하고 어떤 게 중요한지 모르니까 까이는 거잖아요. 상사한테. 똑같아요, 영어도. 이메일도 저 같은 경우에 뭐 외국계에서 근무도 하고 이메일 썼지만 대학교 때 라이팅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왜냐면 경영학과였으니까 그렇게 공부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라이팅을 리포트 쓰고 했죠, 당연히 다. 그죠? 근데 그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수준만큼 한 거니까. 근데 비즈니스 이메일을 뭐 잘 쓰는 거를 막 딱히 배우거나 그런 적은, 물론 수업 시간에 잠깐 배운 적이 있어요. 그런 약간 뭐라 그러지? 누구 초빙해가지고 이 비즈니스 이메일 어떻게 쓰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간단하게 배웠는데 그렇게 특별한 게 없었고, 솔직히 그냥 요점을 잘 파악해서 깔끔하게 쓸데없는 거 없이 이런 거를 잘 얘기해서, 그리고 이런 매너가 중요하다 이런 걸 해가지고 그냥 그런 거 배웠거든요. 근데 한국은 또 다르니까. 근데 저는 이메일 쓰는 거는 그냥 처음부터 잘 쓴다고 소리 들었어요. 그냥 이런 거 추가하고 이런 거 내용 더 중요하니까 이런 거 강조하고 잘했어 이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신입사원 때 유일하게 혼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이메일이었어요. 그리고 이직해가지고 뭐 해외 영업하거나 그랬을 때도 이메일은 그냥 잘 썼거든요. 당연히 그냥 걔네가 원하는 거 다 해주면 되는 거예요, 답변을 다. 근데 보통 영어 실력이랑 상관없이 이메일 파악을 일단 못해요, 잘. 걔네가 뭘 원하는지 제대로 모르니까 간단하게 못 쓰고 막 다 쓰는 거야, 주저주저. 그러면 막 길어지거든요. 이메일은 길게 쓸 일이 없습니다, 일단. 짧게 빡 쓰면 돼요. 필요한 것만 딱 해가지고. 그리고 길게 써야 되면은 첨부 파일로 추가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따로 보고서를 만드너가 내용을 길게 적는 거겠죠? 이메일은 그냥 이러이러니까 이렇다, 이렇다 해가지고 하는 게 중요하죠. 그 사실 여러분들 일반 사람들은 글을 잘 쓸 필요가 없어요. 영어로는 특히.
시험을 봐야 되는 게 아니면. 근데 시험 보는 것도 그 틀에 맞춰가지고 연습을 좀 하면 되거든요. 근데 독해가 돼 있으면 그것도 공부할 게 별로 없다. 그래서 독해가 잘 돼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쓰는 것도 되게 빨리 하세요. IELTS 라이팅 같은 경우도 되게 빨리 쓰거든요. 뭐 잔소리만 되게 많이 한 것 같은데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운 거 있잖아. 한국 학교 다 잊으세요. 다시 돌아가요. 어렸을 때 아기 때 어떻게 했지? 이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듣기랑 독해를 죽어라 하세요. 알겠죠? 듣기랑 독해를 1000시간 정도 하잖아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이 평생 필요한 영어에 대한 초석은 다 깔려있다고 생각해요. 깔리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1000시간 하려면은 하루에 뭐 백수라고 생각할게요.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10시간 곱하기 뭐 100일 하잖아요. 100일은 3개월이나 딱. 10시간 안 쉬고 100일을 하면은 1000시간이죠? 그러면 3개월, 4개월이면 되는 거야. 넉넉하게 4개월 얘기하자. 4개월 동안 하루 종일 듣고 읽고 하잖아요. 단어 찾고. 그러면은 여러분 공부를 쉽게 할 수 있는, 영어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초석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최소예요. 최소. 최소.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어 공부하는 거는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재미를 느끼고 난 잘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투자를 하는데 말하기, 쓰기 이런 거 쓸데없는 거 투자하지 마시고 일단 한번 해봐요. 듣기랑 독해를 죽어라 한번 해보세요. 같이 병행하면서 단어 찾으면서 문장 구조 파악하면서 뜻 해석하면서 꼼꼼하게 보면서 즐겁게 하면서 재밌는 것도 보고 재미없는 것도 보고 모던 패밀리도 봤다가 재미없는 것도 봤다가 테드도 봤다가 영화도 봤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에 10시간씩 보세요. 계속. 그리고 멈추면서 뜻 찾아보고 단어 찾아보고 계속 한번 하세요. 그러면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알겠죠? 저 지금도 미드 보거나 영화 볼 때 단어 모르는 거 나오잖아요. 헷갈리는 거? 그럼 찾아봐요. 멈추면서. 근데 저는 영어 더 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래도 궁금하니까 하는 거예요. 재미가 있으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제목에는 열심히 안 중요해 이렇게 했는데 왜 열심히 하는 게 안 중요하다고 했냐면 열심히 지금 말하기랑 쓰기를 막 해봐야 의미가 없단 말이야. 알겠죠? 물론 뭐 표현 배우는 건 좋은데 그거를 내가 꼭 말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것보다 일단 배우는 거죠. 언젠가 쓰겠지 이러면서. 알겠죠? 그러니까 체화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내 몸에 이렇게 녹여가지고 자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오늘 이렇게 하자고요. 다음에 또 봐요. See ya!